니콜라 테슬라는 유명한 세르비아인 발명가입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세균을 아주 무서워했고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단에서 일하길 싫어하는 고집불통이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그는 세계의 위대한 발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20세기도 21세기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명가는 테슬라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품고 있었던 꿈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제였던 그의 아버지가 그가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1873년 치명적인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래의 발명가는 이 최악의 행운이었던 사건 때문에 위태롭게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발명품을 매일 쓰고 있어요. 교류 송전 시스템, 전동기,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발전기, 원격 조작식 로봇, 무선 충전 장치 등 특허를 획득한 발명품은 약 300개였지만 그 외에도 무려 800개에 이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X선은 빌헬름 렌트겐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X선이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8년 전 배를 가르지 않고도 인체 내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론이 좀 길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천재과학자의 장대한 계획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든 클라이프 탑과 퉁구스카 대폭발. 니콜라 테슬라의 계획 가운데 가장 대규모이자 큰 화제에 올랐던 것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계획은 포트 카멘나야 퉁구스카 상류역에서 일어난 수수께끼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선 송전용 전파탑은 당시 대부호였던 존 모건 씨의 도움을 받아 1902년 롱아일랜드에 건립되었는데요. 자산가는 영리 목적만을 추구한 반면 테슬라는 지구적 규모의 과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탑을 건설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마자 모건 씨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어요. 타워는 47m 높이의 목조 뼈대 같은 모양으로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돔이 달려 있었습니다. 상부에 증축된 곳에 실린 막중한 중량은 건설 작업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건설에 찬성한 기업은 단 한 회사뿐이었죠. 테슬라가 이루고 싶었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진보한 과학자는 대기 전기로도 움직일 수 있는, 본질로 따지자면 월드와이드 웹과도 닮아있는 에너지나 정보, 화상을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 전송하기 위한 무선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고압선이 사라지고 지구상 다양한 지역 간에 있어서의 통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든 클라이프 탑과 퉁구스카의 운석 낙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정확히 그 사건이 일어난 1908년 6월 30일, 롱아일랜드에서 테슬라의 무선 중계기의 전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당시 목격자들은 대서양 상공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섬광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으로 길게 빛나는 번개의 영향으로 밤이었음에도 낮과 같이 밝았다고 합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구름, 이상한 섬광,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노을 등 이러한 광경은 시베리아 숲에서 일어나는 대참사의 전조로 이는 사건 후에도 목격되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는 포트 카멘나야 퉁구스카강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운석의 낙하 같은 것이 아닌 장거리 에너지 전송, 즉 테슬라의 실험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테슬라는 그 이전에 시베리아의 비거주 지역 지도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테슬라와 관여되어 있다는 증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테슬라는
탐험가인 로버트 피어리가 장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북극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자기 펄스와 같이 핵폭발 몇 개분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를 인류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워든 클라이프 탑은 테슬라의 장대한 계획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인공지진 1898년 니콜라 테슬라는 건물 다락에서 알 수 없는 장치를 부착한 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건물 본체와 그 주위를 흔들리게 하는 진동장치였어요. 집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황급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덧붙여 테슬라는 이 장치는 브루클린 다리도 파괴할 수 있다. 진동을 정확히 산출해 그에 상응하는 크기의 장치를 만든다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명품의 위험성을 깨달은 테슬라는 이후 진동장치를 망치로 부셔버렸다고 하네요. 배터리로 달리는 자동차. 어느 날 테슬라는 가솔린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리무진에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곳에 작은 상자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걸친 자동차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았고 최대 시속 150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놀란 사람들이 자동차가 무슨 연료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묻자 테슬라는 에테르라고만 답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에테르, 즉 전자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질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에테르의 밀도는 대기보다 몇천 배나 크다고 주장했죠. 물질의 밀도 값이 파도가 전해지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테르는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미미합니다. 또한 비교적 높은 밀도를 생각하면 에테르에 있어 우리의 세계는 거의 실체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테슬라는 우주는 에테르에서 탄생한 것이며 별이나 행성은 이 물질의 압력이 낮아진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테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질은 항상 수축하려고 하며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이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이 전하를 잃으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 에테르에 의해 세계는 납작하게 찌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에테르가 허구임을 증명한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을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실험은 지구에 대한 에테르 운동을 밝힐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많은 과학자들은 에테르의 개념을 부정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원고에서 이렇게 결론 짓기엔 아직 이르며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무한한 자유에너지원의 존재를 믿었으니까 말이죠. 남은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뿐입니다. 실험 결과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테슬라는 알기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보트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소용돌이에 보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확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물의 속도와 보트의 빠르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이죠. 이 예를 사용하여 보트에는 지구를, 소용돌이에는 천체 주위를 돌고 있는 에테르의 흐름을 넣어보면 모든 것이 납득될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 덕분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테슬라가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 화가 난 테슬라는 전동기로부터 수수께끼의 장치를 잘라내어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유감스럽게도 이 장치에 대한 수수께끼는 테슬라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마지막으로 위대한 테슬라는 당시 시대의 맨 앞을 앞장섰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지구를 보았을 때 전리층이 위상이고 대기는 유전체이며 지구는 제로점에 해당하는 거대한 발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은 모두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남은 것은 그걸 꺼내는 것뿐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과학자인 테슬라의 발명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일은 전설화돼서 정확한 진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탄생이라는 이름의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역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인간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운 설은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결국 천재적인 누군가가 이 흥미로운 상상 속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만한 가설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